108페이지요. 그럼 혐오화행을 볼게요. 혐오화행, 무시화행, 저주화행, 타박화행 포함 질투화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기 14번에 혐오화행의 예익기, 예끼, 예라, 어허 이런 저기 다른 화행이 안 나타난 거는 그 감탄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포화행이요. 공포화행은 불안화행이라고 그랬어요. 공포화행, 걱정화행, 사과화행 포함, 자책화행, 한탄화행, 후회화행 포함, 수치화행, 선망화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15번 예를 보시면 기억에 불안화행 하후, 휴후, 자책화행 하후, 후유, 아아, 수치화행 하후, 후유, 아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2.2점이 정표화행의 간접화행을 볼게요. 정표화행은 감탄사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표화행의 간접화행은 감탄사 아닌 다른 형식으로 나타나겠네요. 그 아래 보시면 기쁨화행의 간접화행은 두 번째 단락이요. 진술 형식, 질문 형식, 명령 형식 등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기억 보시면 기쁨화행은 참 기쁘다. 나 좀 꼬집어줘. 어쩜 이렇게 기쁠까? 다 기쁨을 나타내고 있어요. 감탄화행 정말 감탄했어. 어쩜 내가 나왔지만 저렇게 잘생겼니? 이렇게 하는 거 다. 자만. 다음에 소망화행 나는 네가 건강하게 지내길 바래. 건강하게 지내라. 뭐 축복의 말들이에요. 다음에 호감화행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 다음에 미음 자만화행 난 천재야. 넌 나한테는 안 될걸? 이런 것들 모두 다 간접화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표화행에. 정표화행을 진술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질문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그 아래 16기억은 기쁨을 진술 아니면 명령, 질문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고 16니은은 감동을 진술, 질문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16디귿은 소망을 진술, 명령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고 16리을은 사랑을 진술, 질문의 형식으로 16미음은 자만심을 진술, 질문의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따라 볼까요? 슬픔화행의 간접화행은 진술 형식, 질문 형식 등으로 나타난다. 17번에 기억 보시면 슬픔화행 너무 슬프다. 나만 이런 기분인가? 동정화행 불쌍해. 불쌍해서 어떡하니? 디귿 실망화행 실망이야.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일까? 라고 얘기하는 것. 17기억은 슬픔화행을 진술, 질문 형식. 17니은은 동정화행을 진술, 질문 형식. 그 다음에 17디귿은 실망화행을 진술, 질문 형식. 그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자, 다음에 놀람화행의 간접화행은 진술 형식, 질문 형식 등으로 나타난다. 놀람화행은 깜짝 놀랐잖아. 이게 뭐야? 경악화행은 경악을 금치 못하겠군. 이걸 다 먹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 몽땅 다 저기 앞에 거는 진술 형식, 뒤는 질문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네요. 18기억은 놀람화행을 진술, 질문 형식으로 18디은은 경악화행을 진술, 질문 형식으로 나타낼 것이다. 다음에 분노화행의 간접화행은 진술 형식, 질문 형식, 명령 형식 등으로 나타나요. 19번 보시면 분노화행, 짜증나. 그러니 내가 짜증이 나 안 나? 차라리 죽여 라고 얘기하는 것. 19는 분노화행을 진술, 질문, 명령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자, 다음에 혐오행의 간접화행은 진술 형식, 질문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20의 기억 보시면 혐오행은 나는 걔가 싫어. 왜 저렇게 살아? 진술, 질문으로. 질투화행은 나보다 예쁘지도 않구만. 저게 예뻐? 라고 얘기하는 것. 진술 형식, 질문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20기억은 혐오화행을 진술, 질문 형식으로 20니은은 질투화행을 진술, 질문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자, 다음에 공포화행의 간접화행은 진술 형식, 질문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21번 기억 보시면 공포화행 무서워. 니은 자책화행 난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 내가 왜 그 사람을 죽였을까? 아이고, 너무 무섭네요. 디귿 수치화행 너무 창피하다. 내가 왜 거기서 넘어졌지? 선망화행 부럽다. 그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라고 얘기하는 것. 불안하니까 불안에 선망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부러워하면 좀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넣은 것 같아요. 21기억은 공포화행을 진술 형식을 통해 21디어는 자책화행을 진술, 질문 형식으로 21디귿은 수치화행을 진술, 질문 형식으로 21리을은 선망화행을 진술, 질문 형식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2.2.3
정표 화행의 응대 화행을 볼게요. 그 첫 번째 줄 끝부분 보시면 이런 정표 화행에 대한 응대 화행은 다른 응대 화행들과 마찬가지로 감탄사로 나타난다. 22번 갑을 보시면 하하하 와 되게 웃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지금 23 보시면 대답을 하고 있는데 을이 그래 아니로 대답하고 있어요. 그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니는 비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감 화행, 비공감 화행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아래 읽어볼게요. 아래 단락 첫 번째 줄 끝부분이요. 23 기억은 공감의 뜻을 담고 있고 23 니은은 비공감의 뜻을 담고 있다. 이들을 각각 공감 화행과 비공감 화행이라고 한다. 정의하자면 공감 화행이란 선행 화행에서 표출된 감정과 같은 감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화행이고 비공감 화행은 선행 화행에서 표출된 감정과 같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화행이다. 그래서 공감은 같이 공감해 주는 것, 비공감은 같이 공감 안 해주는 것. 자, 그 다음 단락 보시면 다음 줄이요. 정표 화행에 대한 응대 화행은 감탄사 이외의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자, 24분 보시면 갑이 하하하 와 되게 웃긴다 라고 말하는 것. 25에는 을이 기억 아 진짜 웃긴다. 니은 난 안 웃겨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이렇게 감탄사로 표현하지 않고 진짜 웃긴다 라고 같이 동조하는 것. 진술 형식 가지고 동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감 화행의 간접 화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니은 보시면 난 안 웃겨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술과 질문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역시 비공감을 감탄사 형식 이외의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으니까 비공감 화행의 간접 화행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2.3 볼게요. 저기 그 아래 한번 좀 읽어볼까요? 25는 응대 화행인데 25 기억은 공감의 내용을 담고 있고 25 니은은 비공감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각각 공감과 비공감 화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신 공감과 비공감 화행의 간접 화행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도 좀 넣어주세요. 뒤에서 다루겠지만. 다음에 2.3 질문 화행을 볼게요. 질문 화행이란 모르거나 의심나는 점을 묻는 발화수 반역을 지닌 화행이다. 그래서 111페이지 보시면 26번 볼게요. 질문의 적정 조건, 기억의 명제 내용 조건은 어떤 명제라도 상관이 없고 질문할 때 어떤 명제라도 상관이 있어. 뭐든지 질문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은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물론 이제 한국에서는 예의 범절이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에티켓이나 이런 걸 따져서 질문하는 것에 한정을 두지만 외국 사람들 그렇죠. 외국 사람한테 나이를 물어보고 이러는 거는 되게 신뢰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그런 거를 좀 자유롭게 그렇게 좀 질문을 하는 편이고요. 저기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이런 것도 쉽게 질문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어떤 명제라도 일단은 질문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명제는 상관이 없어요. 다음에 니은 준비 조건은 기억의 화자는 답을 알지 못한다. 즉 화자는 그 명제가 진실인지에 관해서도 알지 못하고 그 정보가 그 명제를 사실로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알지 못하고요. 그 다음 니은 화자나 청자는 모두 청자가 질문을 받았을 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 청자가 지금 대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혹시 알까 해서. 그 다음 디귿 성실 조건은 화자는 정보를 알기 원해야 돼요. 알기 원하지도 않으면서 질문을 한다면 그거는 간접 화행이나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리을 본질 조건, 이 말을 함으로써 청자에게로부터 어떤 정보를 유도해내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면 사회에서는 질문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2.3.1 볼게요. 질문 하행의 직접 하행. 그 아래줄 보시면 한국어에서 질문의 직접 하행은 지문형 종결 어미로 표현된다. 그래서 27번의 기억서부터 비읍까지 보시면 습니까? 비읍니까? 습니까? 역시 앞에 자음이 오느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고요. 옵니까? 나이까? 의오, 는가? 느냐, 냐, 나, 으랴? 아요, 어요, 지요, 세요, 셔요, 를까요? 는가요, 요? 아, 어, 지, 야, 니, 을까? 라는 것. 몽땅 다 질문 하행의 직접 하행들인데요. 다 역시 기억서부터 비읍까지는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해요체, 해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읍 보실까요? 아에 아요 붙을 수 있죠? 어에 요 붙을 수 있죠? 지에 지요 붙을 수 있죠? 뭐뭐야? 야요? 이거 붙을 수 없네. 이거 잘못됐네 이거. 야요 안 되죠? 야는 지금 해라체로 옮겨주세요. 해라체로.
야는 헤라체로 옮겨주시고. 자, 다음에 니, 한이요, 니도 안 되네요. 니도 헤라체로 옮겨주시고요. 을까 요는 되죠? 을까 요는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뒤에 요가 붙을 수 있어야만 해체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2.3.2 질문 하행의 간접 하행을 볼게요. 질문의 간접 하행은 진술 형식, 명령 형식, 근정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 자, 28번 기억 보시면 난 네 이름이 알고 싶어. 그 다음에 네 이름 알려주면 좋겠어. 네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주기를 바란다. 다 뭐예요? 네 이름이 뭐니에 대한 간접 하행들이에요. 네 이름이 뭐니를 간접 하행으로 나타내는 거죠. 다른 형식으로. 진술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29번 보시면 이름을 알려줘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알려줘, 뭐 해줘 라고 말하는 거는 명령 하행이죠. 그러니까 명령 형식으로 지금 질문 하행을 나타내고 있어요. 역시 간접 하행이 되겠고요. 30번에 기억, 밑에 있어, 밑에 라고 얘기하는 것. 밑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답할 때 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긍정 형식의 간접 하행이에요. 그 다음에 두 말이 없잖아. 응? 두 말이. 응도 마찬가지예요. 응도 긍정할 때 얘기하는 거죠. 긍정으로 대답할 때. 그런데 이게 질문 형식으로 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 형식의 질문 하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8번부터 30번까지 있는데 특히 30번 같은 경우에는 응대 화행으로도 간접 하행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이런 거 다 대답이잖아요. 대답할 때의 긍정일 때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응대 화행인데 응대 화행 가지고 질문 형식으로 나타냈으니까 질문 하행의 간접 하행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그 112페이지 2.3.3 보시면 판정 질문 하행의 응대 화행을 볼게요. 판정 질문 하행이란 모르거나 의심나는 점을 묻는 화행으로 yes, no 대답을 요구한다. 그래서 31번 보시면은 철수가 집에 갔어? 그랬더니 을이 응, 아무렴 그래 그럼 이렇게 긍정으로 답하는 경우도 있고요. yes로 대답하는 경우. 니은 아니야 아니 아니야 천만에 no로 대답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글쎄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에는 긍정으로 답하는 것이고 니은 같은 경우는 부정으로 답하는 것이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응대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 질문에 대해서는. 자, 저기 여러분 저 맞춤법 문제 간단한. 감탄사 있죠? 아니 요가 맞아요? 아니 오가 맞아요? 감탄사. yes, no, 그러니까 예에 대한 대답으로. 예, 아니오로 답하시오. 얘기할 때 아니 요가 맞아요? 아니 오가 맞아요? 아니 요가 맞아요. 여기 맞아요. 감탄사로 말할 땐 요가 맞아요. 요가. 근데 뭐 그것이 아니 오라는 식으로 그 하우체로 얘기할 때는 아니 오가 맞는 거고요. 요. 그러니까 요 저기 감탄사로 예 아니오로 대답하실 땐 아니 요라고 써야 돼요. 아니에 요가 붙은 거예요. 아니에. 그러니까 저기 응의 반대말은 아니고요. 예의 반대말은 아니 요예요. 그래서 아니에 요가 붙었으니까 아니 요예요. 자, 다음에 그 아래 딸락 볼게요. 판정 질문 화행에 대한 응대 화행도 감탄사 외의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33번 갑이 철수가 집에 갔니? 라고 그랬더니 34번의 을이 기억에 맞아, 당연하지, 물론이지, 철수가 집에 일이 있다더라. 나 응으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맞아, 당연하지, 물론이지 이런 식으로 다 감탄사가 아닌 문장으로 대답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간접 화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진술 형식. 다음에 누가 그걸 모르나? 누가 아니래니? 누가 안 갔대? 누가 뭐래? 내가 뭘 했어? 내가 뭘 하던? 철수 집에 갔다니까 왜 그래? 그랬다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다 질문 형식이긴 한데 다 저기 그 긍정을 대답하고 있어요. 긍정의 뜻을 담고 있어요. 질문 형식의 간접 화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음에 니은 보세요. 집에 안 갔어. 말도 안 돼. 가기는 개뿔, 가기는 얼어 죽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건 몽땅 다 진술 형식으로 부정을 나타낸 거네요. 그럴 리가 있니? 안 갔다니까 왜 그래? 안 갔다니까 가긴 어딜까? 걔 가방이 여기인데 무슨 소리야? 뭘요?
라고 얘기하는 건 다 질문 형식으로 부정을 나타내는 거고요. 거짓말 마, 웃기지 마, 뻥치지 마 이런 거 몽땅 다 명령 형식으로 부정을 나타낸 거예요. 간접화행들. 자, 그다음에 디귿 몰라, 난 모르겠어. 왜? 난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 예. 글쎄는 직접화행이고 몰라는 간접화행이에요. 예. 글쎄는 표준권에서는 감탄사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화행이고 몰라는 감탄사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문장이라고 보고 이거는 간접화행이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몰라, 난 모르겠어요는 진술 형식. 왜? 난 모르겠는데는 질문 형식. 자, 그 아래 읽어보시면 33은 자극화행, 요구화행으로서 자극화행 다른 말로 요구화행이에요. 그 자극과 반응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극화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요구화행이나 같은 말이에요. 판정 질문의 예이고 34는 감탄사 외의 긍대인데 34 기억은 진술 질문의 형식으로 모두 나타나지만 모두 긍정의 뜻을 담고 있고 34 니은은 진술 질문 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나지만 모두 부정의 뜻을 담고 있으며 34 디귿은 진술 질문의 형식으로 나타나지만 모두 응대 거부의 뜻을 담고 있다. 자, 다음에 2.3.4 설명 질문 하행의 응대 하행을 볼게요. 설명 질문 하행이란 모르거나 의심나는 점을 묻는 하행으로 의문사를 통해 묻는 것이다. 설명 질문 하행에 대한 응대도 감탄사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자, 35번 예를 보시면 철수가 어디 아프니? 그랬더니 글쎄, 글쎄다 라고 얘기하는 것. 설명 질문에 대해서 응대 거부를 할 때는 감탄사로 대답하고요. 자, 다음에 37번 예를 보시면 37번 예, 그 위에 부분 읽어볼게요. 위에 줄 설명 질문 하행에 대하여 감탄사 외에 다른 형식으로 응대하는 경우도 있다. 37번 철수가 어디가 아프니? 라는 식으로 어디라는 의문사를 썼어요. 설명 의문이에요. 그럴 때 대답을 하면은 38번 머리가 아프대. 머리가 아프다는데 왜 물어? 몸이 아팠다고 했는데 또 왜 또 묻니? 몰라, 난 모르겠어. 왜 난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 자, 8번에 기억같이 대답하는 게 응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설명 질문 응대 화행이고요. 38번에 니은같이 대답한 건 응대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응대 거부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아래줄 읽어보시면 38번 그 중간 부분 38 기억은 진술 질문의 형식인데 설명 질문에 대하여 응대를 하고 있고 38 니은은 진술 질문의 형식인데 설명 질문에 대하여 응대를 하고 있지 않다. 좀 약간 복잡하게 썼는데 38번에 기억 있죠? 기억 보시면 머리가 아프대 같은 경우에는 설명 질문 응대 화행의 직접 화행이에요.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프다는데 왜 물어? 몸이 아팠다고 했는데 왜 또 묻니? 이런 것들은 다 질문 형식이니까 간접 화행들이에요. 그래서 38을의 기억도 나눠야 돼요. 제일 앞에 있는 거는 저희 직접 화행이고요. 그 뒤에 두 개는 간접 화행이라는 것. 자, 그럼 38번의 니은 같은 경우에 몰라, 난 모르겠어. 왜? 난 모르겠는데 이거는 몽땅 다 그거예요. 저기 몽땅 다 간접 화행이에요. 앞에 글쎄라고 말한 게 직접 화행이고요. 36의 예에 나온 글쎄가 직접 화행이고 38 니은에 나온 몰라, 모르겠어. 왜? 난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 몽땅 다 간접 화행이에요. 그 아래 설명에 네 번째 줄 볼까요? 끝부분 38 기억과 같은 것을 설명 질문 응대 화행이라고 하고 38 니은과 같은 것을 응대 거부 화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설명 질문 응대 화행이란 선행 화행에서 화자의 질문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면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에 응대하는 화행을 뜻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설명 질문에 대해서는 설명 질문 응대 화행도 있고 응대 거부 화행도 있다는 것. 자, 그럼 2.4 명령 화행을 볼게요. 명령 화행이란 청자에게 무엇을 하게 하는 발화수관력을 지닌 것이다. 그래서 그 아래 명령 화행의 적정 조건을 보시면 기억의 명제 내용 조건은 청자가 수행해야 할 미래의 행동이고요. 명령 화행이나 청유 화행이나 이런 것들 다 명제 내용 조건은 같아요. 뭔가 수행해야 할 미래의 행동이에요. 물론 이제 앞에 청자냐, 청자 화자냐 이런 거는 좀 달라지겠지만 다음에 니은 준비 조건은 기억의 화자는 청자가 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고 니은 요청을 받지 않을 경우 청자가 그 행동을 하려는 것은 분명치 않아요. 이거는 화자의 자격이나 심리 상태를 얘기한 것이고 다음에 디귿 성실 조건은 화자는 청자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해야 돼요. 원하지도 않으면서 시키는 것은 욕심쟁이에요. 다음에 갑질이에요. 갑질. 그 다음에 리을 본질 조건 화자가 청자에게 그 행동을 하도록 하는 시도로서 간주된다. 사회적으로 이것을 얘기했을 때
뭔가 그 청자가 해야 되는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그 시도로서 간주되면은 본질 조건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2.4.1 볼게요. 명령 화행의 직접 화행. 명령형 종결 어미로 표현돼요. 명령의 직접 화행은. 그래서 40번 보시면 의십시오, 의소서, 의옵소서. 역시 의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앞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의오소 구려, 개, 개나, 리을, 려무나, 렴, 아라라, 미음, 아요, 어요, 지요, 세요, 셔요, 비읍, 아, 어, 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등급을 얘기할 때 하십시오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하오체라고 얘기하고, 하교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헤라체라고 얘기하고, 해요체라고 얘기하고, 해체라고 얘기하고,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 명령, 청유, 뭐 이런 거 얘기해 봤을 때, 다 어떤 걸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다 명령으로 이름 붙인 거예요. 그래서 헤라체, 하십시오체, 하계체, 하오체 이런 건 다 명령을 대표로 삼아가지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다음에 그 다음 단락 보시면 명령 화행은 문장뿐 아니라 짧은 구령, 감탄사로 나타낼 수 있다. 사실명표 보시면 차렷, 경례, 뛰어가, 받들어, 척, 열중시옷 이거 다 표준국어에서는 찾아보면 감탄사로 다 등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구령 이런 거는 다 문장이 아니에요. 다 감탄사예요. 짧은 이런 식으로 감탄사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자, 다음에 금지 화행도 명령 화행에 속한다. 금지 화행도 청자가 수행해야 할 일을 말하는 발화수반역을 가짐으로 명령에 해당한다. 그래서 40번 보시면 떠들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 금지 화행이잖아요. 금지 화행도 따지고 보면 이게 청자가 해야 할 일이니까 이것도 명령 화행에 속한다는 거예요. 금지 화행도. 그래서 떠들지 마. 청자가 떠들지 않아야 하는 행동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명령 화행에 속한다. 자, 2.4.2 보시면 명령 화행의 간접 화행. 43번 예를 보시면 기억서부터 히읗까지 다 나와 있어요. 간접 화행. 착한 어린이는 손을 씻고 밥을 먹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손 씻고 밥 먹어라. 명령 화행이에요. 네가 손을 씻으면 좋겠어. 네가 손을 씻기를 바래. 바라라고 썼습니다만 발음은 바라라고 저번에 얘기하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발음은 어쩔 수 없이 바라라고 해요. 쓰는 건 바라요라고 쓰시고. 근데 말도 바라요라고 요즘 하는 사람들 많아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네가 손을 씻어야 해. 그 다음에 네가 손을 씻지 않으면 안 돼. 너는 손을 씻는 게 좋겠다. 요거 다 손 씻으라는 뜻의 그 간접 화행들이에요. 너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는 것. 그런 것의 간접 화행이고, 피읍 여긴 도서관이야. 조용히 해. 그 뜻이고, 군대에서 조교가 자 뜁니다. 빨리 뜁니다. 뛰어라라는 뜻이에요. 뭐 토끼가 뜁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자, 다음에 44번 보시면은 기억에 줄 좀 똑바로 설 수 없니? 라고 얘기하는 것. 줄 좀 똑바로 서라는 얘기예요. 숙제에서 바쁘냐? 라고 얘기하는 것. 무슨 뜻이에요, 이거? 이거 혹시 이런 경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옛날에는 옆에 사람이 술잔에 술이 떨어졌을 때 술을 안 따라주는 게 예의가 아닌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바쁘냐라고 말하는 거는 내 잔에 술이 떨어졌다. 술 따라라 그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되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국문과에서 물론 이렇게 다 잘 살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뭐 시인 하시는 분들은 조금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시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번 뭐 박사학위를 아직 못 받아가지고 박사가 이제 박사 들어간 다음에 10년 만에 받아야 되거든요. 10년 만에 못 받으면은 다시 학교를 다니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는데 뭐 시 공부하시는 분 중에 저보다 10살 많은 선배 중에 이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시를 정말 시인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20대에 피토하고 죽는 그런 시인 있죠. 그런 사람같이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꼭 그분 옆에 앉으면 막 자기 술잔 떨어졌다고 저를 막 툭툭 때리고 막 그랬어요. 술 따르라고 막. 아주 참 괴로운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나쁜 마음 먹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인데 이빨이 다 썩었죠. 뭐 매번 이제 담배도 아직 막 뻑뻑 피고 막 그러는데 계속 막 50대까지 살아계신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술자리 있으면 막 하도 기침을 해대가지고 막 술에 안주에 막 침이 다 튀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하도 막 폐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분이 그래도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이제 50대 들어가지고 본인보다 10살 많으신 분하고 결혼하셨는데 저도 이제 40 넘어가지고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약간 그분이 이제 젊었을 때는 막 하도 그냥 술 따라라고 막 그런 식으로 막 행패를 부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고 저도 뭐 그렇게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선배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너무 저한테 고마운 말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40 넘어서까지 결혼을 못 하고 있으니까 야, 걱정하지 말라고 나도 결혼하지 않았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막 그 말이 정말 위안이 됐어요. 힘이 됐고 그래서 결혼하게 된 것 같아요. 하여간 뭐 예전엔 뭐 하여간 그 술자리에서 뭐 그렇게 하는 것도 하여간 안 따라주는 것도 약간 뭐 그 좀 어긋난 그런 일도 그런 적도 있었고요. 칠레미 티귿 너는 도대체 왜 손을 씻지 않니? 라는 것. 손 씻으라는 얘기죠. 손 씻는 게 어떻겠니? 손을 씻어주겠니? 라는 것. 질문하행으로 손 씻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 형식으로. 45번 기억에 빨리 밥 먹자. 불 좀 끕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 청유 형식이죠. 청유 형식으로 이제 불을 어떤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내립시다 이래요. 내립시다. 내립시다. 지하철에서 그런 얘기 있죠. 내립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립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같이 내리자는 얘기예요. 청유 형식이니까. 그런데 본인만 내리는데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왜 그런 표현을 써요? 내립시다. 불을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불 좀 끕시다라고 말을 해요. 본인이 같이 가서 스위치 누를 것도 아니면서 불 좀 끕시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다 전략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내립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마치 이제 본인이 하게끔 듣는 사람이 하는 일인 양 착각하게 만들어서 더 협조를 쉽게 하게 하기 위한 전략이에요. 그거는 내립시다. 불 좀 끕시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 좀 끕시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는 내립시다 하고 불 좀 끕시다는 다른 얘기인데 내립시다 같은 경우에는 화자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고 불 좀 끕시다는 청자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역시 그 청자가 같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는 것인데 그거는 예의상 그러는 거죠. 그렇죠. 같이 이렇게 못하지만 마음만큼은 당신한테 가 있다. 라는 그런 뜻에서 같이 하는 뜻으로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이 서로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46번 야! 라고 부르는 것. 이거는 양칼지게 표현하는 거예요. 야! 하고 얘기하는 것. 경상도 사투리 좀이라고 얘기하는 것 똑같아요.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렇게 얘기하는 거. 몽땅다. 그러니까 간략한 부르기 주의 집중 형식. 이거 가지고 역시 명령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것도 간접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2.4.3 명령 화행의 응대 화행. 그 아래쪽 보시면 명령 화행은 청자에게 무엇을 하게 하는 화행이에요. 명령 화행에 대한 응대도 감탄사로 나타나요. 47번 보시면 너 집에 가 라고 얘기하는 명령 화행에 대해서 48번은 응대 화행을 얘기하고 있어요. 을은 기억에 응, 그래, 아무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니은에 아냐, 아니, 아니야, 천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받아들이면 뭐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면 수락이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 얘기하면 거절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거절, 기억은 수락, 니은은 거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령 화행의 응대 화행은 응대는 수락과 거절로 나타난다. 그 다음 단락 보시면 명령 화행의 응대 화행은 감탄사 외의 형식으로도 나타나요. 48번 같은 경우는 응, 그래, 아냐, 아니 이런 식으로 감탄사로 나타났지만 49번의 예를 보시면 너 집에 가라는 말에 대해서 50번은 기억에 알았어, 나도 갈 생각이었어, 좋지, 당연하지 진술 형식으로서 수락을 나타내고 있고요. 집에 갈게, 그럴게 라는 약속 형식으로서 수락을 나타내고 있어요. 다음에 50번의 니은 보시면 안 돼, 싫어, 나는 가고 싶지 않아, 나는 갈 생각이 없어, 나는 못 가, 나는 갈 수 없어, 나는 여기 있고 싶어 라는 식으로 여기까지 진술 형식으로 거절을 나타내고 있고요. 웃기지 마, 닥쳐같이 명령 형식으로 거절을 나타내고 있어요. 나는 안 갈래, 안 갈게 라는 식으로 약속 형식으로 거절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거 다 간접화행이에요. 감탄사로 나타내는 게 직접화행이고 그 외에 다른 형식으로 나타내는 게 다 간접화행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52.5번 청유화행. 청유화행이란 어떤 행동 따위를 같이 할 것을 요청하는 발화수반역을 가진 화행이다. 예, 그래서 청유화행은 화청자 같이 하는 것. 51번 예를 보시면 청유화행의 적정 조건은 기억의 명제 내용 조건은 화자와 청자가 수행해야 할 미래의 행동이다. 미래의 행동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명령, 청유, 약속 다 같은 내용이에요. 예, 그렇지만 그 앞에 화자가 들었냐, 청자가 들었냐, 화청자가 들었냐, 그게 달라지는 거죠. 다음에 니은 준비 조건. 기억의 화자와 청자가 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고, 니은 요청을 받지 않을 경우 청자가 그 행동을 하려는 것을 분명치 않아야 되고요. 자, 디귿의 성실 조건은 화자는 청자가 이 일을 화자와 같이 하기를 원해야 되고요. 리을의 본질 조건은 화자가 스스로와 청자에게 그 행동을 하는 시도로서 간주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2.5.1 청유화행의 직접 화행을 볼게요. 자, 52번에 기억서부터 비읍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비읍시다, 비읍십시다, 의오, 세, 자꾸나, 아요, 어요, 지요, 조, 아어지. 뭐 하십시다라는 말 여러분 자주 써요? 거의 안 쓰죠. 그렇죠. 이렇게 뭐 우리가 6가지 등급으로 나눠진다고 해도 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하는 조건들이 다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외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 같은 경우는 이 말을 배우고 이 말이 높임말이니까 어른한테 뭐 하십시다 이렇게 말했다가 어른들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 보고 되게 당황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간접화행으로 사용하죠. 우리는 뭐 하실까요? 이런 식으로 명령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타내는데 뭐 하여간 의십시다 이런 표현을 쓰려면 좀 약간 나이도 먹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다 6가지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만 모든 것들이 다 함께 같이 많이 쓰이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하십시오 체고, 니은은 하오체, 디귿은 하게체, 뭐 세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분 나이에서 거의 안 쓰죠. 그런데 뭐 요즘 이제 인터넷에서 좀 장난 형식으로 좀 많이 쓰긴 해요. 장난 형식으로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들 있죠. 이런 표현들을 카톡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 좀 쓰는 거를 좀 보게 되더라고요. 장난 형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헤라체, 헤요체, 그 다음에 해체 그런 식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지적화행. 다음에 2.5점에 보시면 청유화행의 간접화행이 있어요. 청유화행의 간접화행은 진술 형식, 정표 형식, 질문 형식, 부르기 주의 집중 형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53번 예를 보시면 우리 이거 같이 하면 좋겠어. 진술 형식이요. 아이 참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표 형식. 그 다음에 55번 우리 밥 먹을까? 우리 밥 먹을래? 우리 밥 먹는 게 어떻겠니? 질문 형식으로 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칼지게 표현해야 돼요. 부르기 주의 집중 형식으로 그렇게 청유화행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에 2.5.3 청유화행의 응대화행. 청유화행의 응대화행도 명령 형행과 마찬가지로 수락과 거절로 나타나요. 그래서 57번 보시면 우리 집에 가자라는 말에 대해서 58번 응 그래 아무렴 이렇게 수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냐 아니야 천만에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9번 예를 보실까요? 59번 예는 감탄사 외의 형식으로 응대한 경우예요. 감탄사 외의 형식으로 응대한 경우 59번 60번은 이거는 이제 간접화행이죠. 그러니까 갑 같은 경우는 우리 집에 가자라는 말에 대해서 을이 좋지 당연하지 알았어 나도 갈 생각이었어 여기까지는 진술 형식으로 수락을 나타낸 거고요. 집에 갈게 그럴게 라는 것은 약속 형식으로 수락을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안 돼 싫어 나는 가고 싶지 않아 나는 갈 생각 없어 나는 못 가 나 갈 수 없어 나 여기 있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술 형식으로 거절을 나타낸 것이고요. 웃기지 마 닥쳐 같은 경우에는 명령 형식으로 그걸 나타낸 것이고 거절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안 갈게는 약속 형식으로 거절을 나타낸 것이고요. 을게 같은 건 약속 형식이에요. 자, 닥쳐 같은 경우에는 입 다물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명령 형식으로 거절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 읽어보시면 60기억은 진술 약속의 형식으로 수락의 뜻을 보이고 60니은은 진술 명령 약속의 형식으로 거절의 뜻을 보이고 있어요.
자, 2.6 볼까요? 이번 약속화행. 약속화행이란 화자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을 미리 정하여두는 발화수반력을 가진 화행이다. 61번 예를 보시면 약속화행의 적정 조건으로는 기억의 명제 내용 조건, 화자가 수행해야 할 미래의 행동이고요. 니은 준비 조건, 화자 스스로가 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시 조건은 화자는 스스로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해야 되고, 본지 조건, 화자가 스스로 그 행동을 하도록 하는 시도로서 간주돼야 돼요. 본지 조건.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약속화행의 특징은 경고화행도 약속화행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우리 저번에 그 시험범위에도 나왔습니다만, 경고화행도 상대가 화자의 말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화자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미리 정해두는 것이므로 약속화행에 포함된다. 그래서 접근하면 발표하겠다, 숙제 안 하면 벌점을 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 다 발표하는 거나 벌점을 주는 거나 다 화자가 할 행동이에요. 예, 그러니까 경고화행도 약속화행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고화행에 이런 게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개조심 이러는 거. 개조심. 예, 이거는 아니에요. 예, 요거는 저 약속화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를 조심하라고 하는 거는 조심하는 건 청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경고화행도 모든 게 다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것. 예, 그런 경우는 포함이 안 되지만, 하지만 뭐 발포하겠다라든지, 예, 벌점을 주겠다. 예, 내가 뭐 하면 너 죽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죽는다 얘기하는 거. 예, 그런 것들은 다, 예, 내가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예, 좀 험악한 얘기긴 합니다만, 그거는 다 화자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경고 같은 경우는 약속화행에 포함된다는 거죠. 예. 자, 다음에 2.6점을 보시면은 약속화행의 직접화행. 예, 118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줄. 약속형 종결 어미로 표현된다는 거 볼 수 있어요. 역시 약속화행의 직접화행은. 63번 예를 보시면 기억에 오리다, 리다, 음새, 뭐 하마,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다. 을게요. 요거는 좀 많이 쓰여요. 을래요, 지요, 조. 그다음에 뭐 하지, 을게, 을래라는 것. 하십시오체, 하우체, 하계체, 해라체, 해요체, 해체를 나타내는데 주로 쓰이는 거는 해요체하고 해체예요. 예. 나머지는 다 한정돼 있어가지고 쓰는 환경들이 한정돼 있어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 63번 기억섭다 리을까지. 자, 다음에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약속형 종결 어미로 약속화행을 나타냈을 때는 청자에게 긍정적인 약속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67번 보시면 내가 너를 때리마 이런 말 써요. 예. 예, 내가 너를 혼낼게 이런 말 안 쓰죠. 예, 그러니까 약속형 종결 어미를 사용됐을 때는 예, 이런 것들이 다 예, 상대방에게 도움되는 예, 이득이 되는 예, 그럴 때만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7번 기억 보시면 내가 너를 때리면 안 되는데 내가 너를 때리지 않으면 돼요. 내가 너를 혼낼 게는 안 되지만 내가 너를 혼내지 않을 게는 된다. 예, 이런 거 이제 봤을 때 예, 약속화행 같은 경우는 상대에게 도움되는 예, 예, 그런 경우가 약속형 종결 어미를 사용될 때는 상대방에게 도움될 경우만 사용된다는 거예요. 너 죽일게 이런 말 돼요? 내가 너 죽일게. 예, 이런 말 사용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속형 종결 어미가 사용되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예, 사용을 한다고요. 예. 자, 예, 그러니까 경고나 이런 데는 사용이 안 돼요. 경고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득이 안 되는 거니까. 자, 2.6점 해볼게요. 약속화행의 간접화행. 아래쪽 보시면 약속화행의 간접화행은 진술, 질문, 청유형, 종결 어미 등을 사용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자, 68번 보시면 기억에 재미없으면 다시 돌아온다 라고 얘기하는 것. 네. 진술 형식이에요. 이거 좀 옛날 예예요.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 이정수라는 사람이 나왔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코너였죠? 예, 우격다짐. 예, 맞아요. 예. 우격다짐이라는 코너에서 했던 예, 그런 말이에요. 예. 거기서 기억나는 것. 내 개그는 뭐야? 라고 얘기하면 예, 왜요? 그러면 거기 설명을 해주죠. 예. 기억나는 게 내 개그는 아야, 여, 오요, 우요, 의야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그랬더니 어이가 없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예. 아야, 오요, 우요, 의래요. 예. 예. 예, 뭐 그런 식으로 하여간 예. 말장난. 예. 진술 형식으로 나타내는 거. 그 다음 니은 이 일은 내가 할까? 라고 얘기하는 것 질문 형식. 예, 그 다음에 내립시다 라는 거 청유 형식.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청유 형식으로 이거는 약속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내립시다. 자기가 내리겠다는 얘기죠. 예. 아까 불급시다하고는 달라요. 불급시다는 명령에 쓰였어요. 예. 내립시다라는 명령화행이에요. 약속화행이에요. 내립시다는. 자,
내립시다는 본인이 내리는 거잖아요. 지하철에서. 그렇죠. 예, 화자가 내리는 거고 불급시다 같은 경우는 불에 가까운 예, 청자가 끄라는 얘기니까 예, 그거는 명령화행이라고요. 자, 다음에 그 아래 딸락. 약속화행의 간접화행 중에서 진술 형식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69번 보시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테야, 내가 하겠어, 내가 해야겠어. 리을게만 지금 저기 직접화행이라고 뒀고 나머지 지금 뭐뭐 할 거야, 할 테야, 하겠어, 해야겠어 이런 것도 다 그거죠. 저기 다 저 약속화행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약속화행으로 다 두겠다는 거예요. 대신 약속화행이 간접화행으로 두겠다는 거죠. 예, 읽게만 직접화행, 나머지는 다 계시나 뭐 을거라든지 이런 자기 의도를 나타내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간접화행으로 두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도 약속화행이라는 거예요. 자, 그 아래쪽 보시면 을것이 을태, 겟, 어야 겟은 1인칭 주어가 사용되었을 때 화자가 어떤 행위를 앞으로 하겠다는 의도를 표현한다. 즉 그것을 실현할 것임을 상대방에게 다짐하는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약속화행으로 볼 수 있다. 예. 예, 여러분 참 듣는 거 힘드시죠? 예, 말하는 것도 힘들어요. 예, 발음이 꼬이네 막 이제 한 시간 반 지나니까. 예, 그러니까 뭐 천천히 나갈게요. 예. 자, 다음에 그 다음 단락 보시면은 그러나 아래와 같은 단순한 소망 표현은 약속화행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70번에 내가 하고 싶어, 내가 했으면 싶어, 내가 할까해, 내가 할 생각이야. 니은 내가 하기로 했어, 내가 하려던 참이야, 내가 하겠다는 결심을 했어, 내가 할 것 같아. 디귿 내가 하려고 해, 내가 하고자 해, 내가 할 참이야, 내가 할 작정이야, 내가 할 셈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예, 몽땅 다 뭐예요? 이거는 약속화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의지 표현이라 뭐 소망이라든지 뭐 결정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만 나타내는 것이니까 이런 거는 진술화행으로 보지 약속화행으로 보지 않겠다. 약속화행으로 보는 것은 을 것이 뭐뭐 할 테다, 뭐뭐 하겠다, 뭐뭐 해야겠다. 요거는 약속화행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 아래 뭐뭐 하고 싶어, 예, 뭐뭐 하기로 했어, 뭐 하려고 해, 뭐뭐 할 참이야 이런 건 약속화행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저 끝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그 다음 단락에 아래 단락에 두 번째 줄 70 기억은 소망을, 70 니은은 결정을, 70 디귿은 의지를, 70 리을은 계획을 진술한 것이다. 약속화행 아니다. 예, 그런 말이에요. 예.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여러분 저기 대화 분석을 할 거예요. 예, 우리 수업이 대화 분석이잖아요. 예, 대화 분석을 실제로 할 텐데 예,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화행 태그를 해야 돼요. 거기다 화행이 무슨 화행인지 화행을 붙여야 되거든요. 예, 그럴 때 이게 약속화행인지 어떤 건지 구분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예, 예, 그래서 get 같은 게 붙으면은 약속화행이라고 본다. 예, 하지만은 예, 그 고시퍼 이런 거 붙으면 아니다. 라는 식으로 그런 걸 판정해주기 위해서 예, 이런 그 이야기를 넣은 거예요. 뭐뭐 했지 싶어요. 뭐 이런 말은 저기 그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성근 감독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예, 저 김성근 감독이라는 사람 아세요? 예, 야구 보세요, 여러분. 야구 별로 관심 없으신가 봐요. 그렇죠? 예. 저는 뭐 태어나서 요즘 야구를 제일 열심히 보고 있어요. 예. 김성근 감독이라는 사람 때문에. 예. 하나 팬은 아니었어요, 원래. 제가 뭐 두산으로 갔다가 집이 강서로 이사 가면서 넥센 팬이었다가 예, 요즘 이제 감독 때문에 이제 하나 팬을 하고 있는데. 예. 하여간 뭐 그 사람이 오래전부터 이제 감독을 많이 했었고 예전에 했던 뭐 유명한 그 행동이 있어요. 90년도에 옛날이에요. 1990년에 그 태평양이란 팀 새로 생긴 팀 감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무슨 말이냐면 선수들 보고 겨울에 그 동계 훈련을 하는데 얼음물에 뛰어들라고 그런 거예요. 얼음물에 뛰어들라고. 그런데 뭐 옛날 사람들은 말 되게 잘 들었을 것 같죠.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말을 더 잘 듣는 것 같아요. 좀 보면은. 좀 약간 여러분들 저 젊은 시기에는 야성도 있고 뭐 반항기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좀 막 사회가 워낙 이제 압박을 하는지 여러분들 말 너무 잘 들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이제 하는 입장에서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한데 내가 막 술 먹고 가지고 교수한테 대들고 막 이런 일도 막 있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하여간 뭐 선수들이 안 뛰어들죠. 이 야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라고 그랬는데 약간 감독하고 코치하고 먼저 뛰어드니까 나중에 선수들이 이제 다 뛰어들었다고 그래요. 그 팀이 꼴찌팀이었는데 그때 한국 시리즈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시즌부터 막 서로 막 얼음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본질은 그게 아닌데 본질은 이제 하여간 뭐 그 사람이 이제 혹사 논란이 있어요. 혹사 논란이 있고 사람들 막
잡고 막 지옥 훈련을 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만 뭐 일단은 성적이 나온다는 것. 하지만 또 성적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막 굴리고 막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데 하여간 그런 일이 있으면 선수들은 아니면 사람들은 반항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만약에 막 무조건 그냥 무작정 해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분명히 반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끝나고 나면 다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존경을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일단은 저기 그 사람을 그렇게 굴릴 수 있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프로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큰 돈을 받으니까. 큰 돈을 받으니까 뭔가 또 요구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또 돈으로 또 당장 나타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뭐 또 타당성을 또 얻는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렇게 큰 반란 없이 계속 그렇게 했다는 것. 옛날에 막 선수를 때리고 그래가지고 선수를 반항해가지고 감독 바뀌고 그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계속 그렇게 선수 생명을 그 감독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그래도 합리적이고 뭔가 가르치는 게 있다는 거죠. 물론 기술적인 가르침도 있겠지만 인격적인 가르침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수 생활 뭐 그렇게 오래 할 것도 아니고 하려면 우승 한번 해보고 열심히 뭐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뭐 하는 게 그래야 남는 게 있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게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주된 이제 골자인데 그런 말은 좀 뭐 충분히 우리 사회에서도 좀 통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뭐 저도 92학번인데 92학번 때 그때 이제 한양대가 공대 때문에 많이 이제 이공계가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성대가 이제 그 삼성이 그걸 하기 전이었거든요. 성대가 완전히 쫄딱 망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대가 막 치고 올라가니까 제가 이제 저도 물론 이제 성적 맞춰가지고 국문과는 오고 싶었는데 맞췄으니까 이제 국문과 한양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봤을 때 성대하고 한양대하고 같은 레벨이었어요. 같은 레벨이어서 요즘 이제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한 대를 이제 지원을 한 건데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 오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 때 하여간 성적이 제일 높았어요. 높고 그랬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좀 자부심이 있었죠. 자부심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선배들 약간 좀 무시하는 그런 기운도 있었고 뭐 좀 그런 게 솔직히 좀 있었어요. 이제 나이 들고 보니까 그게 창피한 생각이었다는 걸 알게 됐지만 그때는 좀 그런 생각. 여러분도 뭐 그런 생각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그 여러분만 나만 어쩌다 보니까 성적이 그때 좀 잘못 나오고 그래가지고 여기 왔고 나머지는 다 성적 맞춰서 온 거고 뭐 그런 생각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만 어떻게 재수 없어가지고 여기 온 거고 다른 사람들은 뭐 성적 맞춰서 온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하지만 뭐 그때 뭐 술자리에서 완전히 깨졌죠. 술자리에서 첫판 이제 처음에 원래 이제 고대를 썼다가 여기 왔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 다 그런 거예요 지금 다 같이 다 고대를 썼다가 뭐 하여간 뭐 그런 식의 뭐 하여간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그랬는데 하여간 뭐 그 정민 선생님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1년 전에 이제 교수가 되셨어요. 31살에 교수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막 젊어서 되셨죠. 지금 뭐 그러니까 좀 이제 뭐 우리 생각에는 학번도 이제 7, 9학번이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죠. 뭐 일찍 교수 돼가지고 뭐 능력도 없으면서 일찍 교수 돼가지고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저도 대학에 들어온 지 지금 20년이 훌쩍 지났잖아요. 지나고 지금 이제 지켜봤을 때는 뭐 국문과 교수를 치면 정민 쌤이 제일 위에 떠요. 제일 위에 뜨고 그러니까 그 뭐 지금 다른 서울대 나오신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서울대 가도 다 통한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그러니까 계속 예전에도 일요일도 나오셔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걸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5년 지나고 나면 이미 판명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고등학교 3년 반짝 공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고 뭐 그런 일을 하나 딱 잡아가지고 열심히만 하면은 나중에는 충분히 그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다는 거를 하여간 뭐 그 우리 선배님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하여간 뭐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도 이제 그 졸업해 보면은 글쎄 뭐 직장이나 이런 데 나가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학계에 있었기 때문에 학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건 학벌로 줄 세우는 곳이에요. 학벌로 줄 세우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좀 무시도 많이 당하고 성대 출신한테 무시당할 때는 정말 참 저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분명히 우리보다 아래거나 삼성이 그거 안 했으면 완전히 우리보다 아래예요, 진짜 아래고 그랬는데 막 성대 출신이 저를 무시하려고 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좀 무시도 많이 당하고 기분 참 많이 나쁜 적도 많고 그랬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든지 약간 열심히만 하면은 그때 3년 반짝 공부한 거는
아무런 그게 없다. 예. 3년 반짝 공부하고 25년 논 거보다 예. 그 뭐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계속 노력하고 그러면은 분명히 거기에 여러분들 대가를 이룰 수가 있고 큰 그 가치를 남길 수 있다는 그런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다음에 그 아래 그 아래 단락이요. 두 번째 줄, 즉 약속의 간접 화행에는 경고 화행도 포함된다. 71번 기억 보시면 접근하면 발표하겠다. 니은 숙제 안 하면 벌점을 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 보시면 지금 요것도 지금 저 간접 화행이죠. 그러니까 그 경고 화행인데 그 경고 화행이 간접 화행인데 이것도 역시 약속 화행이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니은에 죽는다, 죽고 싶구나, 죽어. 하기만 해봐. 라고 얘기하는 것. 요것도 지금 그건데, 진술 형식이죠. 진술 형식인데, 간접화행으로서. 역시 사용되고. 너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죽는 거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내가 죽이겠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약속 화행이 된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게 내가 하겠다는 행동이에요. 내가 하겠다는 얘기니까 약속 화행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하기만 해봐. 그다음에 73번 너 죽을래? 죽고 싶냐? 맞을래? 맞고 싶냐? 이거 몽땅 다 경고 화행, 약속 화행이에요. 그렇지만 질문 형식이기 때문에 간접 화행이고요. 내가 한다니까 왜 그래? 그 말에 생각돼 있죠. 그 다음에 너 다시 한번 이런 짓 하면 죽을 줄 알아 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는 무슨 형식이에요? 뭐 이렇게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명령 형식이에요. 이거는 명령 형식. 명령 형식 가지고 간접 화행을 나타낸 거예요. 약속 형식의 간접 화행은 약속 화행의 간접 화행을 뭐 할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할 줄 알아라라는 말이잖아요. 명령이잖아요. 그거는 상대방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죽이겠다는 뜻이니까 이것도 역시 약속 화행의 간접 화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20페이지 보시면 2.6.3 약속 화행의 응대 화행. 그 첫 번째 조건 보시면 약속 화행의 응대도 감탄사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 75번 예를 보시면 갑이 그 일은 내가 할게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을이 대답이 76번에 그래 응 아무렴 가만천만에 아냐 아니 아니야 아냐 아서라 라고 얘기하는 것. 기억 같은 경우에는 허락이죠. 허락이고 니은 같은 경우는 불어예요. 그래가지고 약속 화행 같은 경우에는 허락과 불어로 나타나는 것. 대답이 수락과 거절이 아니에요. 허락과 불어예요. 상대방이 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락과 불어로 그렇게 갈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끝부분 보시면 그 아랫줄에 76 기억은 허락의 뜻을 담고 있고 76 니은은 불어의 뜻을 담고 있다. 그 다음 단락 보시면 간접 약속 화행의 응대 화행은 감탄사 외의 형식으로도 나타난다. 77번, 78번 보시면 갑이 그 일은 내가 할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78 을이 기억 네가 해도 좋아, 네가 해도 돼, 네가 하면 돼, 네가 해도 괜찮아, 네가 해, 네가 하려무나 네가 하렴. 니은 너는 할 필요가 없어, 네가 하면 안 돼, 네가 해서는 안 돼, 네가 하지 말아야 해, 하지 마, 꿈깨 하지 말자 라는 식으로 그렇게 다른 형식으로 지금 다 허락과 불어를 나타내고 있어요. 저 아래 읽어보시면 77 기억은 진술 명령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모두 허락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77 니은은 진술 명령 청유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모두 불어의 의미를 나타낸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화행이었고 요구 화행이었고 이번엔 이제 응대 화행이에요. 응대 화행은 앞에서 요구 화행에 대한 응대 화행으로서 다 다뤘기 때문에 반복하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3번 응대 화행을 볼게요. 뭐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고 뭐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녹화 시간이 있다는 거.
35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8분 남았어요. 8분 희망을 가지시고 8분 뭐 되는 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로 미룰게요. 자, 121페이지 보시면 3.1 긍정화행 보시면 그 아래 보시면 긍정화행이란 청자가 화자의 발화에 대하여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옳다고 인정함을 나타내는 화행이다. 긍정화행. 긍정화행은 진술화행, 질문, 판정 질문 화행에 대한 응답이다.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긍정화행 같은 경우는 진술화행의 대답도 됐었고 판정 질문 화행에 대한 대답도 있었어요. 부정화행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다음에 긍정화행은 직접화행과 간접화행으로 나뉜다. 예, 나타난다. 예, 이것도 앞에서 좀 다뤘던 내용이고요. 3.1점을 볼까요? 긍정화행의 직접화행은 긍정화행의 직접화행은 뭘로 나타나요? 감탄사로 나타나요. 감탄사. 그래서 1번에 갑이 철수가 집에 갔어 라는 진술 화행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니은 철수가 집에 갔어 라는 판정 질문 화행에 대해서 대답이 지금 긍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2번의 예를 보시면 을이 기억의 단독형 네, 의형 그 다음에 디귿 예형 예예 예예 리을 그렇형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러게 그럼 아무러형 아무려나 아무려면 아무렴 올형 옳다 옳다구나 옳지 옳소 오라. 예, 감탄사를 분류한 거예요. 다 긍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 긍정의 감탄사들을 긍정의 직접화행의 감탄사들을 다 단독형 의형 예형 그렇형 아무형 아무러형 올형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약간 이런 감탄사로 나타내면 다 직접화행이다. 자, 122페이지 3.1점이 긍정화행의 간접화행을 볼게요. 긍정화행은 진술화행, 판정 질문화행에 대한 응답이며 이거는 말했던 것이고 그 뒤가 중요해요. 긍정화행의 간접화행은 진술 형식, 정표 형식, 질문 형식으로 나타난다. 예. 그래서 3번의 예를 보시면 기억의 철수가 집에 갔어, 니은 철수가 집에 갔어. 예, 갑이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즉 진술화행과 판정 질문화행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4번은 을이 맞아 당연하지 물론이지 그래서 철수가 집에 일이 있다더라 라는 식으로 다 진술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5번에 을 기억 하하하 만세 신봤다 야야호 브라보 얼씨구 이하흠 예. 철수가 집에 갔어 하하하 만세 이렇게 부르는 거 보니까 철수가 별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하하하 얘기하는 거. 예. 이 말을 긍정한다는 거예요. 예. 철수가 저기 갔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뜻도 있지만 하여간 앞에 말에 대해서 긍정은 한다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니은 아이고 오 통제라. 이거는 철수가 아마 좋은 사람인가 봐요. 예, 그래가지고 슬퍼한다는 뜻에서. 예. 자, 그다음에 디귿 깜짝이야 어머 아이고 라고 얘기하는 거. 예.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지만 예, 이것도 다 놀람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도 앞에 말을 긍정하는 것. 그 다음에 리을 빌어먹을 시 어쩌고저쩌고 해요. 예. 이런 것들 다 그거 긍정하는 것. 예. 그 다음에 미음 예끼 예라 예. 뭐 이런 것들 긍정하는 것, 하후휴 다 긍정하는 것. 5번은 무슨 화행이에요? 무슨 형식이에요? 5번은 정표 형식이에요. 정표 형식. 예. 기억서부터 비읍까지 기억은 기쁨, 니은은 슬픔, 디귿은 놀람, 리은은 분노, 미음은 혐오, 비읍은 공포. 예, 그런 식으로 예, 다 아까 전에 저기 정표 화행은 감탄사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 감탄사의 형식으로서 지금 긍정 화행을 나타낸 거예요. 자, 6번. 을 누가 그걸 모르나 누가 아니래니 누가 안 갔대 누가 뭐래 내가 뭘 했어 내가 뭘 하던 처수 집에 갔다니까 왜 그래 그랬다니까 라는 거 다 질문 형식으로서 예, 긍정화행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긍정화행 땡 예, 앞에서 다 했던 걸 반복한 거예요. 부정화행도 마찬가지예요. 3.1 부정화행. 부정화행이란 앞에 나타난 화행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단정하거나 옳지 않다고 반대하는 화행이다. 예, 그래서 3.2점을 보시면 부정화행의 직접화행. 예, 첫 번째 줄 끝부분 보시면 중간부분 보시면 부정화행의 직접화행은 감탄사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철수가 집에 갔어. 철수가 집에 갔니? 라는 것이 저기 긍정화행과 마찬가지로 부정화행도 진술화행과 판정질문화행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예, 그래서 7번의 기억 같은 경우는 진술화행, 니은 같은 경우는 판정질문화행에 대해서 8번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냐? 을이 기억서부터 미음같이 감탄사로 대답하고 있어요. 이게 직접화행이에요. 부정화행의 직접화행. 아냐, 아니형, 애형, 애기, 예형, 예기, 의형, 단독형, 아무리 천만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예, 다음에 그 3.2점이 부정화행의 간접화행을 볼게요. 그 중앙 부분 끝부분 그 아랫줄의 끝부분요. 부정화행의 간접화행은 진술 형식, 정표 형식, 질문 형식, 명령 형식 등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9번에 갑 보시면 철수가 집에 갔어. 철수가 집에 갔니? 역시 질문과 진술과 판정 질문 화행에 대해서 10번서부터 13번까지가 부정화행으로 대답하는 것인데, 예, 을이 집에 안 갔어. 10번에 말도 안 돼, 웃기고 앉아있네, 놀고 있네, 가기는 개뿔, 가기는 얼어 죽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진술 형식으로서 부정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11번 예끼, 예라, 어허 정표 형식으로서 부정을 하고 있고요. 12번 을이 그럴 리가 있니? 안 갔다니까 왜 그래? 안 갔다니까 가긴 어딜 가? 걔 가방이 여기인데 무슨 소리야? 뭘요? 라고 얘기하는 것 질문 형식으로서 부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 13번 웃기지 마,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마, 뻥치지 마,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 다 명령 형식으로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3.3 공감화행이요. 공감화행이란 화자가 청자에게 화자 자신에 대한 감정에 대한 공감을 유발하기 위해서 발화하는 것으로서 공감화행은 감정을 드러내는 정표화행에 대한 응대예요. 예, 공감화행은 정표화행에 대한 응대다. 자, 3.3점을 보시면 공감화행의 직접화행, 그 아래쪽 보시면 공감화행의 직접화행은 감탄사로 나타나요. 14번 예를 보시면 기억서부터 비읍까지 갑, 와 되게 웃긴다. 그랬더니 을이 그러게. 너무 슬프다. 그러게. 깜짝 놀랐잖아. 그러게. 짜증나. 그러게. 나는 개가 싫어. 그러게. 무서워. 그러게. 예, 예. 다 저 기억서부터 비읍까지 무슨 그거예요? 저기 기억서부터 비읍까지 갑은 다 정표화행이에요. 예. 기억은 기쁨화행, 니은은 슬픔화행, 디귿은 놀람화행, 리을은 분노화행, 미음은 혐오화행, 비읍은 공포화행. 어떤 걸로 하든지 간에 감탄사 그러게로서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3.3.2 예, 공감화행의 그 간접화행을 볼게요. 공감화행의 간접화행은 진술 형식, 정표 형식, 질문 형식으로 나타나요. 자, 15번에 와 되게 웃긴다. 기쁨 화행에 대해서 을이 진짜 웃긴다. 이거는 진술 형식. 하하하 정표 형식. 누가 아니라니 질문 형식. 이것으로서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공감의 그러게 같은 경우에는 감탄사로서 직접 화행이고, 예, 그렇지 않은 형식은 다 간접 화행이라는 거예요. 자, 니은 너무 슬프다. 역시 슬픔 화행에 대해서 진짜 슬프다. 아이고 누가 아니라니. 갑 깜짝 놀랐어. 놀람 화행에 대해서 나도 놀랐어. 세상에 누가 아니라니. 짜증나. 나도 짜증나. 빌어먹을 누가 아니라니. 나는 개가 싫어. 나도 개가 싫어. 누가 아니라니. 무서워. 나도 무서워. 하. 누가 아니라니.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그걸로 다른 형식으로서 다 간접 화행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앞에 있는 건 진술 형식이고 중간에 있는 건 정표 형식이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 진술 형식이고, 예, 그렇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예. 어떤 말을 했을 때 남자가 그 말에 대한 반응이 빠를까요? 여자가 그 말에 대한 반응이 빠를까요? 예, 여자. 어떻게 알았어요? 예, 여자가 빨라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 왜냐하면 여자가 공감을 잘한다고 해요. 공감. 예,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 말에 대해서 맞받아치거나 반대하거나 자기 주장을 얘기하려면 생각이 길어져요. 예, 그러니까 남자는 좀 그 말에 대해서 좀 길어지지만 여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감을 많이 하니까 반응이 빨리 나온다는 거예요. 예. 사연하게 나온 연구 결과예요, 이거는. 예.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가세요.